오늘 공부할 내용은 체험하는 생활문의 4편 대형 교통 안전교육입니다. 배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움이 꽃피는 나무를 건강하게 돌보는 나무 돌보미 김지선 문해교사 김성일입니다. 선생님.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안전교육 배웠잖아요. 네. 제가 저희 집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네. 있어. 뭐가 있어? 아니 뭐가 있긴요. 승강기 번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요 번호만 내가 알면 된다. 그 마음에 안심이 팍 되는 거예요. 네. 오늘도 네. 안전교육 또 배운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야 저는 정말 안전교육이 안전 최고! 안전 제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거 배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네. 구호 외치고 출발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다 함께 출발! 아유 좋아 이게 임자 우리 얼마 만에 여행이야 이게. 아유, 그러게요. 아유, 좋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단둘이 이렇게 버스 타고 여행하니까 옛날 생각난다. 아직도 임자는 예뻐 그때랑 똑같아. 아이고, 뭐 돈이 또 궁한가 보네. 아유, 그나저나 왜 또 일단은 뭐. 저기 저 출발하기 전에 안전벨트부터 해야죠. 에이. 빨리 해. 안 해도 돼. 이거 답답하기만 하고 안 해도 돼. 그리고 봐봐 우리 2시 금방 가. 이거 안 해도 돼. 아이, 금방이라도 2시간을 가야 된다니까. 2시간을 이 양반은 금방이라. 2시간 동안 타려면은 이거 생명벨트라고 하잖요. 생명벨트 이거 해야지. 아이고, 이거? 빨리 해요, 빨리 해. 안전벨트 꼭 해. 봐봐. 가만 생각해봐 근데. 뭐요? 어떤 버스는 안전벨트가 있고 어떤 버스는 안전벨트가 없던데. 그럼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요? 응? 임자 생각해봐. 시내버스 탈 때 안전벨트 있었어 없었어? 아니 그러면은 언제 안전벨트를 하고 언제 벨트를 안 해도 되고 이걸 어떻게 안 돼? 아무래도 우리 학습자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네. 버스 아니면 지하철이 네. 될 텐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버스에는 안전벨트가 있고 어떤 버스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네, 강력버스만 있더라고요. 광역버스에는 안전벨트 있고 있어요. 또 그리고 이거 왜 있죠? 좌석버스 그 큰 좌석버스. 그것도 있고. 좌석버스에는 안전벨트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여러분들이 버스는 평소 그건 없어요. 일반 버스에는 없고 없지요. 동네 마을 버스에도 안전벨트 없어요. 네,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건 있고 어떤 건 없어요. 네. 왜 그래요? 강력버스 이제 시골 이제 먼 길 가는 건 있더라고요. 비싼 차. 요금이 비싼 거는 벨트가 있고 요금이 예. 싼 건 벨트가 없는 거예요. 벨트가 있어서 비싸고 네. 벨트가 없어서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좌석버스. 혹시 학습자분들 왜 시내버스나 우리 자주 타는 오히려 마을버스는 안전벨트가 없죠? 네. 근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있어요. 네. 혹시 이유 아시겠어요? 왜 그럴까요? 알아요. 아무래도 외곽으로 가니까 그게 좀 안전한 게임을 하려면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안전벨트를. 아, 외곽으로 멀리 가니까. 멀리 가니까. 멀리 가니까. 네, 내가 멀리 간 걸 타봤어요. 그 표점술 학습자님께서 예측해 주신 대로 네. 그 이야기가 좀 맞는데요. 좀 더 네. 정리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시내버스, 우리가 자주 타는 버스는요. 그 정류장과 정류장 사이 거리가요. 네. 보통 한 400에서 800m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도 있어요. 신호도 있겠죠? 네. 그러면 차가 계속 빨리 달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안전벨트가 있으면 우리 한정거장 가고 내리고 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찾다가 벗었다가 번거롭고 불편할 수 있겠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내버스는요. 안전벨트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멀리 가는 버스, 뭐 시외버스나 또는 고속도로 달리는 고속버스는 당연히 빠르고 오랫동안 장거리를 가니까 안전벨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게 다르구나. 이유가 다 있죠. 그러면은 네. 시내버스는 사고가 거의 안 나나요? 혹시 시내버스 이렇게 이런 데서 사고 나는 거 주로 언제 많이 나는지 혹시 예상되세요? 출퇴근 시간에 조금 저거는 어때? 맥힐 때 서로 사람이 몰릴 때. 몰릴 때. 저는 보니까 네.
타고 내릴 때 차가 부딪혀서 나는 사고보다는 타고 내리면서 내릴 때. 사람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해요. 네. 그래서 시내버스 탈 때는 승하차 시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 버스를 타고 내릴 때 사고가 많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고들이 날까요? 빨리 내리려고 질수 없이 막 노인네들이 나도 노인네지만은 내릴 때 막 서로 내려가고 탈 때도 막 비좁고 타 줄도 안 서고 의자에 앉으려고 네, 그러면은 타고 내릴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가 있을까요? 완전히 쓴 다음에 쓴 다음에? 배를 누르고 버스가 정거장에 섰을 때 미리 일어나지 말고 예, 일어나지 말고 정차하고 일어서세요 그래. 맞아요. 자꾸. 정차하고 일어서세요 들어보셨군요. 네, 들어봤죠. 그리고 뭘 붙들고 있으라고요? 손잡이를 항상 잡고 있으라고. 잡고 있으라고. 아주 정확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 타 계실 때는 의자에 앉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럴 때는 손잡이를 반드시 네, 손잡이 잡고 잡아주시고 있어요. 맞아요. 정차하면 그때 움직이셔야겠죠. 네. 아니, 네. 저는 그게 더 위험한 것 같아요. 버스가 오면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거. 와, 나는 그런 분들 맞아 그것도 위험해요. 버스랑 1대1 맞짱을 뜨게 되는 거지. 사실 뭐 급하거나 할 때 또는 내가 버스 타야 될 때 이렇게 내가 타려는 버스 오면 나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어이구 왔네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발 뒤로 물러서야겠죠. 버스가 오면 위험하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그러잖아요.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안전선 밖으로 한 걸음 물러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버스에서는 그런 안내가 없으니까. 그거 없으니까 네, 그냥 그럼 옆에서 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요즘에 버스 내릴 때 요즘에 특히나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많이 다녀요. 예, 오토바이. 맞아요. 내릴 때 나 안 보인다고 확 내리면 오토바이에 부딪힐 수 있어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깐 천천히 문 다 열리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하차하시는 거 그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버스가 정류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이면 한 발 뒤로 물러나야 만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달리는 버스 안에서는 앉아 있을 때도 또 서 있을 때도 손잡이를 반드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릴 때는요. 뒤에서 우리 오토바이나 우리 자전거가 오는지 꼭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번 역은 배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우리 열차 지하철 안전체험리에 이번 역에서 정차하겠습니다. 누구세요? 우리 열차 지하철 안전체험 지하철 자, 여러분 어디가 지하철처럼 보이세요? 네. 오늘은 스케일이 커졌습니다. 네. 대형 교통 안전 교육을 체험합니다. 대형이라 하면 뭔가요? 커다란 거 그렇죠? 지하철, 선박, 항공기 막 이런 거. 네. 이런 걸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를 도와주실 네. 선생님을 모셨죠? 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의 안전선생님 장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우리 어떤 걸 체험해 볼 수 있죠? 이 세 가지 대형 교통수단 중에서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지하철 앞에 있으니까 지하철부터 한번 체험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네. 출발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드 찍어주세요. 네. 와, 정말 지하철 같네요. 그렇죠? 네. 소리도 그렇게 나니까 마치 움직이고 있는 지하철에 제가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행동 요령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하철에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승객용 비상호출기를 사용해서 기관사에게 지하철이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요, 기관사가 끌 수 있는 작은 불이라면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하라고 지시할 텐데요. 소화기로 침착하게 불을 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는요, 지하철이 완전히 승강장에 멈추고 난 다음 안전 자세를 취하고 대피를 하면 되겠는데요. 이때 대피할 때 만약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문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비상 개폐 장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 개폐 장치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직접 문을 열고 바깥으로 대피할 수 있게 되는데요. 비상 개폐 장치를 사용할 때에는요, 비상시 커버를 열고, 지금은 안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손잡이를 비상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면 문을 직접 내가 열 수 있게 돼요. 문을 열면 스크린 도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앞에 비상시 여기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라고 빨간색 안전바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적혀진 그대로 비상시 여기를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이렇게 문을 열고 대피하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불이야 불났네. 불났어요. 아이고 불났어. 불. 아이고 불이야. 지하철에 불이 났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신고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여기 불이 났는데요. 여기 번호가 351030이에요. 불을 꺼주시겠어요? 네, 불 끄봤습니다. 이거 들고 나가서 침착해서 빼고. 안전기 꽂고. 네. 불이 꺼졌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비상벨의 손잡이를 돌리고 밖으로 탈출해요. 문 열어야지. 여기. 아이고. 여기. 아이고. 상혜 씨,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가 멋진 영화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하늘 봐요. 너무 아름다워요. 어머나, 멜로 영화의 주인공 같아요. 그쵸? 잠깐만. 왜 이래? 어머, 괜찮아요? 이래. 이거, 배가 침몰하나 봐요. 어떻게? 이럴 때 어떻게 알아? 수도지. 우리 저기. 배웠잖아요. 예. 침착해. 여기 잡고 있어. 침착해. 꽉 잡아요. 위험해요. 수도 씨, 내가 먼저 안전한지 한번 가볼게요. 송일 씨! 어머, 저희가. 아우, 나 진짜. 아우, 배신감. 혼자 탈출하기 있어요, 없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뭘 없으세요? 괜찮으세요? 너무 걱정했어요. 지금까지도 입고 계시는구만. 아유, 정말. 근데 둘 중에 한 명은 네? 살아야 우리 학습자분들 공부를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선생님. 네. 저희가 진짜 선박을 이용했을 때 혹시라도 모를 비상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배 안에는요, 사고가 일어났을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구호 용품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구명조끼 착용하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구명조끼를 보게 될 건데요. 네. 먼저 조끼를 입듯이 말 그대로 양팔을 넣어서 입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앞에 버클이 2개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가슴 앞에 있는 버클 먼저 딸칵 채워주고요. 네. 아래에 있는 버클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목 받침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네네네. 오랜 시간 물에 둥둥 떠다니게 된다면 체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목을 받쳐주어야 오랜 시간 나의 체력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줄을 단단하게 묶어주시는데요. 이때 리본으로 묶지 않으셔도 돼요. 네. 단단하게 묶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래를 보면요. 생명끈, 다리끈이라고 하는 끈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 다리끈까지 모두 묶어주셔야 해요. 그래야 구명조끼가 벗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쭉 잡아당겨서 생명끈까지 단단하게 묶어주세요. 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직접 배 위에 올라가서 구명조끼를 입고 직접 탈출 한번 해볼까요? 네. 선생님, 이 구명조끼는 언제 입어요? 네, 구명조끼는요, 사고가 난 배 안에서 입게 된다면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구명조끼 때문에 내 몸이 둥둥 뜨기 때문에 좁은 객실 안에서 빠르게 대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때문에 탈출하기 직전에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네. 먼저 구명조끼를 조끼를 입듯이 착용해 주세요. 침착하게. 우리 끈도 잊지 않고 착용해 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오, 너무 훌륭하게 잘해주셨어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난 다음에는 직접 입수를 해야겠죠.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직접 바닷물에 뛰어내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놀이를 할 때처럼 뛰어들게 된다면 내 몸이 크게 다칠 수 있어요. 안전하게 대피하는 입수 자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한쪽 손을 들어서요. 한 손으로 턱을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그리고 두 손가락으로 코와 입을 단단하게 막아주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옆에 있는 가슴옆 구명조끼를 잡아주세요. 이 상태 그대로 걷듯이 X자 모양으로 가로지르면서 물에 뛰어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해볼까요? 입수 자세 준비! 네, 걷듯이 입수해보겠습니다. 또 여기를 맞아요. 네. 네, 입수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야, 우리가 출세 있다. 응?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그냥 학교에서 비행기를 태워주고 해외로 수학여행을 가라 그러네. 너무 좋아요. 야, 너무 좋아. 아니, 나는 반말하는데 왜 너는 존댓말을 하니? 맞아, 좋아. 아유, 진짜 좋지, 친구들. 이 너무 좋아. 그렇지. 아이고, 이거 왜 이래? 비행기가 흔들려. 아이고, 왜 이럴까? 아이고, 승객 여러분 잠시 침착해 주세요. 저희 기상악화로 인해서 저희 비행기 가까운 곳에 임시로 착륙할 예정이거든요. 침착하게 저희 승무원들 안내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위급 상황에는 우리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세요. 네, 이렇게 비행기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요,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앉아있는 곳 위에는 비상등이 있습니다. 이 비상등을 잘 살펴보면요, 안전벨트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안전벨트의 그림에 불빛이 탁 하고 들어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 신호에 따라 안전벨트를 안전하게 착용하면 안전하게. 되겠습니다. 안전하게 착용을 해야지. 안전벨트 착용해 볼까요? 네, 했어요. 네, 안전벨트를 착용하였다면 그 다음으로는요, 내가 앉아있는 선반 위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구호 용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산소 마스크입니다. 이 산소 마스크가 툭 하고 떨어지게 되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길다란 줄을 강하게 잡아 당겨야 안에 있는 주머니에 산소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안에 있는 노란 색깔 고무관이 보이나요? 네. 이 마스크 안에 코와 입을 넣어주고요. 앞에 보이는 머리끈을 머리 뒤로
넘겨서 조임끈으로 잡아당겨 내 머리에 맞게 고정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편안하게 숨을 쉬어주면 돼요. 아이고 저기요. 네. 혹시 내가 이제 손자 손녀들이랑 같이 타고 가다가 이렇게 사고가 나면 얘네들 큰일 나잖아요. 그럼 얘네들 먼저 팍 여기 산소 마스크를 씌워줘야 되겠죠? 할머니로서. 만약 사고가 일어났을 때 옆에 있는 아이를 먼저 도와주고 그 다음에 내가 착용을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 있겠죠. 그러면 옆에 있는 아이는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이거 안 되지. 안 되죠. 때문에 나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아이를 도우면 되겠습니다. 네. 저 이제 그러면은 비행기에서 갑자기 이제 아이고 비행기에서 이제 더 이상은 있을 수가 없다. 나가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행기에서 탑승하자마자 해야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앉아있는 곳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탈출구, 비상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 비상구 어디에 있을까요? 저쪽인가요? 여기요. 앞에요. 맞습니다. 우리 잠시 뒤에 체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 가장 가까운 비상구, 이곳을 기억해 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구호 용품이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착용해야 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씩 알아볼까요? 네. 비상 착수하는 상황이라면 구명조끼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구명조끼는 비행기마다, 항공사마다 그 종류와 착용하는 방법이 모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승무원이 가장 먼저 우리 비행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구명조끼는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쵸? 네. 그때에는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승무원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착용하는지를 잘 알아야 대피할 수 있겠죠? 네. 이 탈출용 슬라이드를 통해 빠르게 대피해 볼 거예요. 이때 대피할 때 안전 자세가 있습니다. 만약 뾰족한 하이힐과 같은 신발을 신고 있다면 벗어주어야 하고요. 하이힐 누가 신고 왔어? 없어요. 없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이고, 그렇다면 그래. 이 상태 그대로 이제 대피를 해볼 건데 디귿자 자세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디귿. 이렇게 두 다리 쭉 펴주고요. 두 팔은 잡지 않고 쭉 핍니다. 저처럼 디귿자 자세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머리를 숙이면 더 빠르게 대피할 수 있어요. 이제 승무원은요, 나를 잡고 번쩍 들어 올립니다. 어이구. 그래서 빠르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랐죠? 어이구. 힘이 없었어요. 저희 그러면 이제 한번 탈출까지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안전벨트, 안전벨트. 안전벨트 빨리. 아이고.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했다. 아이고. 탈출! 벨트 풀어. 일어나! 대피! 빨리 와. 디귿자 자세 준비! 출발! 다음! 디귿자 자세 준비! 대피! 배움이 꽃피는 나무 오늘 공부도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희가 2시간에 이어서 안전교육을 배워봤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바로 이 안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가 기억에 남는지 효점수랑 스타님은 뭐가 기억나요? 저는 크루즈 극에서 네. 배가 이제 풍랑이 될 때 구명조끼를 입고 빨리 탈출하는 거 그게 기억이 나요. 아, 그래요. 네. 안전하게 탈출하는 거 네. 진짜 중요하죠. 네. 네, 우리 황수남 스타님은 뭐 기억나요? 저는 전철에서 불 나가지고 문 여는 거 말만 들었지 제가 실제 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런 안전교육 내용이 사실 알고 있을 법한 내용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런 사고나 오늘 각종 재난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닥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이런 체험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체험하셔서 평소에 안전의식을 높여놓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련한 또 마무리 인사하면서 인사드릴까요? 네. 배운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바닥에 앉고 무릎 뾰족하게 세워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 떠내려가지 말라고 팔짱 껴주세요. 당겨요. 팔짱 껴주세요. 팔짱 팔짱을 해봅시다. 헬기가 뜨는지 안 뜨는지 이렇게 구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